조용한 동창생의 무서운 두 얼굴, 울침판 엠번방 사건, 경찰 수사 중이라고 해서 2022년 6월 30일 더 팩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번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초중고 내내 조용히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아이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했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최근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폭을 당한 한 여고생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부둥켜 안고 분노에 찬 울음을 삼켰다. 30일 경북 울진교육지원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 등 모두 3명에게 학교폭력 등의 혐의로 징계를 결정했다. 또 피해 학생 9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의결했다. 학폭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가해 학생들은 모두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들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이 합성한 해당 영상과 사진에는 A군의 초중학교 피해 동창생 남녀 9명을 영화의 한 장면, 여성들의 나체 사진, 장애 학생을 비하하는 사진 등에 합성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A군을 포함 모두 12명으로 이 중 3명은 서울, 경기, 강릉 지역, 나머지 9명은 울진 지역 학생이다. 해당 사건은 A군의 같은 반 학생이 A군의 태블릿을 빌려 쓰다 해당 영상과 사진을 발견해 담당 교사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또 이 과정에서 A군이 합성한 사진에 본인 사진 유무를 확인하려고 2학년 전체 학생 100여 명이 해당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교육지원청은 8일 A군에 대해 출석정지 11일, 나머지 2명에 대해 각각 학교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 피해 학생 부모는 A군은 어릴 때부터 딸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로 조용히 학교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 하면서 이번 사건의 주범인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잃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4달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학교 내 구성원들에 의해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조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학교폭력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0일, 6월 30일자죠. 경북 울진교육지원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8일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가해 학생들 모두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도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자, SNS 단체 채팅방에서 무엇을 같이 공유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죠. 자, 근데 그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가 나옵니다. A군이 합성한 해당 영상과 사진에는 A군의 초중학교 피해 동창생 남녀 9명을 영화의 한 장면, 여성들의 나체 사진, 장애 학생을 비하하는 사진 등에 합성했답니다. 한번 우리 볼 건데요. 우리 처음에 봤던 이 기사에 보면은 네, 이렇게 그 사진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보니까 뭐 남녀가 껴안고 있는 사진에다가 서로 합성을 한 것과 같은 자료가 언론 보도자료에 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 한번 보면은 이 부분 학교폭력의 정의를 보면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든 가해자든 누군가가 학생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학생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피해자 학생이에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것들이니까 해당되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학교폭력의 여러 요건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 이 중에 이 사안은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 성폭력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성들의 나체 사진에다가 합성했다라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폭력 사안이다. 네, 명확하게 성폭력 사안인 것 같아요. 나체 사진에까지 합성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요. 학교폭력 사안 접수도 하고 학교에서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일어나면은 가해 학생 조치도 일어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면은 형사처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성들 나체 사진에다가 합성했다고 했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는 이런 말이 있네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SNS 단체 채팅방에서 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서로 공유를 했죠. 일단 합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SNS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를 했어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더 적용될 수도 있어요. 자, 계속 한번 기사 볼게요. 해당 사건에 연루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A군을 포함 모두 12명으로 이 중 3명은 서울, 경기, 강릉 지역, 나머지 9명은 울진 지역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은 A군의 같은 반 학생이 A군 태블릿 빌려 쓰다가 해당 영상과 사진을 발견하면서 담당 교사에게 알렸답니다. 아마 아이패드를 봤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A군이 합성한 사진에 내 사진도 있는 거야 라고 확인하려고 2학년 전체 학생 100여 명이 막 확인했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사안기호 뽑아볼게요. 일단은 다른 학생의 사진을 영화 장면이나 여성의 나체 사진, 장애 학생을 비하하는 사진 등에 합성해서 SNS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답니다. 성폭력 사안이에요. 거기에다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신상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가능합니다. 지속기간 2020년부터 지속됐대요. 그러니까 2020, 2021, 2022 만으로 치면 2년, 기간으로 치면은 뭐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가해자는 기사에도 나왔지만 A군 포함해서 3명이고요. 피해자는 9명이랍니다. 자, 이게 누구한테까지 유포됐느냐 한번 볼 건데요. 가해자 3명은 서로 공유를 했어요. A군이 주로 만들었기는 한 것 같은데 서로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A군의 태블릿을 빌린 학생 1명 플러스 내 사진도 있는 거야 라고 확인하고 싶었던 2학년 전체 학생 100여 명. 널리 퍼졌다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학교폭력 기본 판단 요소를 한번 볼게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통해서 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이 나올 건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 한번 볼까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합성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보통신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요.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했대요. 성폭력이에요. 심각성은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중에 하나 나오겠죠. 낮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랜 기간 지속됐어요. 만 3년이니까. 지속성 또한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봐야 될 거예요. 고의적인 거냐? 우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죠? 충분히 고의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영화 장면에 합성을 하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왜 여성의 나체 사진에다가 합성을 하죠? 그리고 왜 장애 학생을 비하하는, 왜 일베애들이 하는 그런 사진에다 합성하죠? 고의적이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벌써 최소 9점부터 최소 9점에서 12점이라는 이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갑니다. 근데 가해자가 3명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9명이지만 더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를 3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이 이제 이 A군의 태블릿을 빌려 쓴 학생 덕분에 알게 된 거예요. 화해가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반성정도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은 글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A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A군이 주범인가봐요. 출석정지 10일 내린 거 보니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학교봉사 6시간과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대요. 자, 우리 바로 전에 표를 통해 봤었을 때 출석정지는 10에서 12점. 학교 내 봉사는 4에서 6점. 사회봉사는 7에서 9점의 점수가 나와야 이 징계가 의결이 됩니다. 이렇게 차등이 있다라는 것은 주도적으로 한 사람과 거기에서 킥킥킥킥 그러면서 같이 떠들었던 사람들, 이거에 대한 구별을 뒀다는 소리인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공분할 만한 주제가 하나 던져지죠. 과연 장기간 성범죄를 지속한 가해자에게 출석정지가 타당하냐? 타당했다라면 언론 보도도 안 탔을 거예요.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 보도가 나왔겠죠. 자, 학교폭력 우리 기본 판단 요소 이 3가지 한번 볼게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일단 사안 기호를 봐야지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이 되겠죠. 다른 학생의 사진을 영화 장면이나 나체 사진, 장애 학생 비하하는 사진에 합성했답니다. 심각성 낮지 않아요. SNS 단체 채팅방에서 셋이 있는 방이지만 어쨌든 서로 돌려봤답니다. 심각성 낮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거 맞죠? 3년이에요. 이거 무시 못하는 기간입니다. 3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입혔잖아. 3년 동안. 네, 피해 안 입혔어요. 하지만 지속적이에요. 그 다음에 고의성. 네, 이거 저 그냥 저희들끼리 즐기려고 했어요. 이런 말 안 통하죠. 우발적으로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요. 네, 안 통합니다. 이거는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의성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9점에서 12점이에요. 근데 출석 정지가 나오려면은 반성 정도가 매우 높다고 봐야 되고요. 화해 정도도 매우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가 9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봐버렸어요. 화해가 일어날까요? 열심히 시도를 해도 뭐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이거 형사처벌 요소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화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그래도 화해 정도 보통까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아무리 높게 봐도. 없다고 봐도 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가 이거를 합의를 해주겠어요. 그래도 쟤가 정말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는 줄 수도, 하지만 용서는 안 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으면 화해 정도 낮다고 보지 않을까요? 반성 정도 3년 동안 이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반성 정도가 매우 높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입에 발린 말로 반성은 할 수 있어요. 입에 발린 말로 반성했다 해도 보통 정도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 3점,
3점, 3점 플러스 2점, 2점 하면은 13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준에서 13점이 나오면 학급 교체로 가야 되죠. 근데 저기에서 매우 높음으로 봐야지 사실 적당할 것 같아요. 매우 높음으로 보면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봤어도, 그리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보통이라 봐도 16점. 네, 최소 전학 처분이죠. 그러니까 주도자에 대해서 출석 정지 10일, 출석 정지 10일은 사실 가벼운 처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같은 학교를 안 다닌다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안 다니면 학급 교체 처분 자체도 의미가 없는 처분이니까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을 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 정지가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 조치일까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학 조치. 네, 이거는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출석 정지 10일 받았다라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개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언론 보도에 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났다면은 이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건데, 성인지 감수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성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출석 정지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 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 근데 이거 학생들 치고받고 싸워도 이 정도 나옵니다. 뭐 이렇다라는 것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가 낮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합성한 거는 A군이겠죠. 여기 기사에도 A군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나머지 2명은 이거를 계속 퍼다 날리는 사람들, 혹은 그 단체 채팅방 안에서 같이 뭐 동조하면서 이거는 이거 해봐, 이거는 저거 해봐, 이런 식으로 부추긴 애들,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거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한 심의위원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매우 높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도 해당할 겁니다. 이런 반문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강간한 거 아니잖아. 실제로 성폭행한 거 아니잖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된 게 아니잖아. 그거 갖다가 어떻게 매우 높게 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신체적 폭력만이 폭력입니까? 정신적인 폭력도 폭력이죠. 이 정신적인 폭력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폭력에서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경우들,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임에 불구하고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바로 학교폭력 사안인 것 같고요. 특히 성폭력 사안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신고도 해야 돼서 형사처벌 요소가 생긴다라는 것,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교육을 받고 깊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필터링해서 행동한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